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났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들하고 파이코인과 암호화폐 이런 세상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소백산, 영주 소백산에서 브루베리 농장을 하고 있는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통화를 했습니다. 그냥 안부만 묻고 뭐 잘 있느냐 하고 끊으려고 했는데 영상을 얘기하면서 너 요즘 유튜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자료를 준비했느냐 관심을 가지길래 그 블록체인이라는 게 남들에게 이제 설득하기 사실 쉽지 않는데 너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느냐. 우리 또래 친구들에게 아직도 그와 같은 얘기를 하면은 뭐 반신반의하고 관심을 안 가지는데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서 그러면서 이제 내 유튜브 영상을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보면서 이 암호화폐가 앞으로 상당히 발전할 것 같고 이 파이코인을 보니까 상당히 커뮤니티가 큰 규모니까 이게 나중에 큰 그 발전 가능성이 있더라 하는 이런 포인트를 쓰길래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채굴을 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는 지금 채굴률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 채굴률을 뭐 1파이를 하려고 그러면 한 5일, 6일 가까이 걸리는데 옛날에는 1파이에 한 1일에 한 5개, 10개 정도 이렇게 구하던 사람이 그렇게 친구에게 근하기가 쉽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채굴률이 이제 점점 떨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파이코인이 오픈되면은 무료로 채굴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지니까 돈으로 살려고 가니까 이미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시간은 없으면서 돈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코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대거 이렇게 매집을 할 것 같으니까 가격은 더 급작스럽게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은 파이코인을 미리 채굴해 놓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갈수록 채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이것이 지금부터 우리는 그래도 몇 년간 준비해왔던 사람들이 앞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파이코인 관련되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유튜브를 만들고 있고 마침 이제 그날은 또 러시아와 관련되는 얘기를 이제 좀 하면서 탈달러와 관련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그 언론에서 진실을 얼마나 접근이 가능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오랫동안 세뇌에서 암호화폐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암호화폐는 나쁜 걸로만 인식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암호화폐가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활용을 좀 할 수 있는 차원으로 바뀌어 나가면은 점점 더 좋아지는데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옛날 얘기를 잠깐 좀 드리면은 제가 원자력 연구소 시절에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주관하고 있는 공동 연구에 이제 참석을 하고 거기는 공동 연구를 하니까 IAEA에서 모든 경비를 대고 이제 참여를 하는데 그 며칠간 회의를 마치고 나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러시아에서는 IPPE라고 하는 유명한 연구소에서 키리로프라는 박사가 이제 참여를 했는데 마침 키리로프 박사는 부인하고 같이 왔었는데 그 미스 키리로프가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때는 이제 출장이 끝나고 나면은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있는 니구 마트린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연구소에 이제 가도록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부인이 어떻게 당신 연구소가 그 니구 마틀린 연구소보다도 훨씬 유명한데 왜 한국의 열수력 분야의 전문가가 당신 연구소에 오지 않고 그쪽 연구소를 먼저 방문하느냐 하면서 당신 연구소에 방문할 수 있도록 좀 어렌지를 해라. 이틀을 이제 방문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하니까 하루는 니구 마틀린 연구소로 가고 하루는 당신 연구소로 오도록 일정을 잡아라. 그리고 거기에 소장으로 있는 니구 마틀리는 당신의 그 논문 심사를 해줬기 때문에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저도 처음 러시아를 가고 처음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입장에서 저희 일정은 그럼 닥터 키릴로프에게 일정을 조절해라. 나는 언제 몇 시에 비행기를 가고 도착하면은 그때 2박 3일은 니구 마틀린이 제안했던 그대로 따르고 있으니까 그 일정을 조율해서 나를 이제 초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러시아에 가서 이제 그 연구소도 방문하고 이고 마틀린 연구소도 방문했던 적이 있었고, 그때부터 생각보다는 러시아가 이 원자력 쪽 원자로 개발, 이런 그 우리 분야의 열수력 분야에 엄청난 많은 실험 데이터와 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러시아가 앞으로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던 그 스마트 원자로, 일체형 원자로는 러시아의 콘셉트를 가져와서 우리가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저도 이제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일체형 원자로에 관련되는 종합 실험 장치를 만들면서 러시아하고 러시아의 오케비암이라는 연구소하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 공동 연구로 했던 그런 기회를 만들면서 제가 러시아를 자주 이제 방문하고, 처음 가보는 우리 집 사람을 러시아를 갔을 때 이 공산당이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너무 이런 폐쇄된 그런 정보사에서 부정적으로만 보던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항상 무서운, 위험한, 나쁜 이런 부정적인 것에 익숙한데, 실제 가서 보면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들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좀 더 이제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는 부정적인 뉴스로 인해서 그렇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때문에 저도 상당히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중앙일보 뉴스에 보면은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있다는 뉴스를 포인할 때, 여기에 불붙은 비트코인 시총 1조 달러, 이렇게 조그마한 기사를 하고 나면은 시총 1조 달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52,000불로 급등했다, 이런 보이는 의미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화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눈에 너무 보이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좀 더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만 정부에서 이 블록체인, 웹3 이런 기술들을 활발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 파이 네트워크에서는 지금도 이제 오픈넷을 위한 준비를 차분하게 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대기만성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 한 4년, 5년 해오던 것을 앞으로 한 4년, 5년 더 해서 한 10년 프로젝트로 가야 되니까, 정말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한 10년 가야 된다. 그러나 금년은 오픈넷을 준비하기 위한 충분히 시간이 되니까 그걸 위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고,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오픈넷 상태에서 우리가 바이코인 채굴이 가능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바이코인을 채굴하도록 돌아오는 파이오니어들이 많아질 것 아니냐, 그런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파이 네트워크 멤버로 되어 있는 분이 그 트위터에 상당히 정리를 잘 했고, 파이 블록체인과 파이 월렛에 대해서 메인넷 가기 위해서 퓨처 플랜을 잘 적어놨길래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나름대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잘 정리되어 있다. 그 테스트넷과 메인넷을 블록체인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해야 된다든가, 오픈 네트워크를 가기 위해서 그 파이 에코시스템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든가, 뭐 파이어월을 제거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고, 파이어월렛은 QR코드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킨다든가, 뭐 이렇게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우리가 많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만 오픈넷 가더라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X 트위터에 올라왔던 그림 중에 상당히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림을 가끔 써서 암호화폐들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그림을 가끔 쓰는데, 여기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를 완전히 죽인 상태 이후에 구글 미트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라든가 줌 같은 것을 다시 죽이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는 장면의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지금은 그 비디오 스페이스가 아직은 없는 상태. 제가 알고 있기는 스페이스에서 이 오디오로만 이제 여러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것들을 가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가 충분치 않으면은 듣다가도 관심을 덜 가지게 되는데, 이걸 앞으로는 이제 비디오 스페이스로 X에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림을 이제 이렇게 올린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줌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은, 지난번 작년 영상에 칭다오 팬 박사가, 그 니콜라스 박사의 부인이 우리 파이 브라우저에 줌과 같은 킬러 앱이 필요하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모든 회의를 줌으로 통해서 하고 또 다른 것들도 통해서 하지만은 상당히 줌이 필수적인 그런 아이템이고, 그때 만일에 우리 파이 브라우저에 줌과 같은 기능이 있다면은 우리 파이오니어 뿐만 아니고 외부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올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줌과 같은 그런 킬러 앱이 필요하다 하는 걸 강조했기 때문에, 지금 X가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오디오뿐만 아니고 비디오 스페이스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도 결국은 파이 브라우저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길하고 비슷하다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리플이 이제 미국 내에 어떤 그 사업 확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미국 내 사업 확장을 위한 그 스탠다드 카스타디 이 회사는 뉴욕 신탁 현장을 가진 회사로 있는 스탠다드 카스타디를 인수했다. 이런 것이 이제 뉴스로 나와 있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스탠다드 카스타디는 21년도에 미국에서 기관 고객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보관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라이센스를 취득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통해서 합병함으로써 미국 내 사업을 확장을 하겠다 하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미 그 리플은 스위스에 있는 메타코라는 것들을 인수해서 여기에 메타코 카스타디 기술과 서비스를 확장을 시켜놓고 있는 거지만은, 미국 내에는 아마 스탠다드 카스타디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 트위터 X에서는 그 스탠다드 카스타디의 창립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창립자가 XRP 렛츠의 공동 창시자인 아드 브리토라고 이제 알려졌다고 하면서 거기에 관련되는 이제 자료들을 올려왔는데, 이 아드 브리트라는 친구는 XRP는 $10,000,000에 이렇게 디자인됐다는 얘기를 평소에도 하던, 앞으로 이 XRP의 역할이 미국에서 어떻게 방향이 잡혀 나갈지 저도 꽤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최근에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고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외국하고 송금을 하고 할 때 거기에 논스트로 버스트로 하고 외국 제3자 은행한테 우리 돈을 보내고 그게 달러를 다시 보내고 하는 이런 그 지급 관계를 논스트로 버스트로 해서, 여기에 이제 그 글로벌 사전 자금 지원을 해야 될 게 한 10조 달러가 거기에 묶여 있는 이런 입장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유용하게 만들 수 있다면은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대화 엔진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런 포인트 되겠습니다. 뭐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이 외환 거래를 직접 담당을 해보지 않았지만은, 제가 외국에 송금을 한다든가 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 지금도 얼마 되지 않는 그 수익이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만일에 암호화폐로 거래가 된다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왜 이렇게 복잡한 외환 거래를 통해 해야 되느냐. 이거는 뭐 현지 국제거래 관계의 기준 틀을 깬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기준 틀을 깰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리플 페이먼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외환거래 제3자가 있음으로써 여기에 묶여 있는 자금이 10조 달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XRP 결제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 부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갇혀있는 유동성을 잠금 해제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XRP 결제 시스템인데, 10조 달러면은
미국의 그 부채가 한 34조 가까이 되니까 한 3분의 1 가까이를 이 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다 하면 이 엄청난 큰 규모니까 거기에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이제 댓글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많은 돈이 잠겨 있는 거를 좀 더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 부채의 3분의 1이나 되는 이런 돈들이 묶여 있구나 하는 이런 것들도 보고 이렇게 지불 시스템을 바꾼다는 게 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미니 창업자 윙클보스는 여러분들께 뭐 몇 번 얘기했지만은 그 페이스북을 만들었던 저크버그하고 같은 대학에 다녔을 때 이 친구가 저크버그가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페이스북을 만들었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페이스북의 주를 받았던 그 주를 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해서 제민이라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크게 운영하고 있고 그 FTX 사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본인들이 개인 돈으로 1억 불을 투자를 하는 이런 친구가 이번에 X를 통해서 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채굴량보다 10배 많은 양을 흡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10배 많이 이제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이제 반감기까지 유지된다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일일 채굴량 대비 한 20배 물량을 빨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감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이제 흡수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유수화시켜 놓고 또 이런 도표, 이런 그림에서는 이런 반감기까지 비트코인 가격의 변화하는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번 반감기에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파이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비트코인 반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많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으니까 우리 파이코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의미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도 편하게 암호화폐 파이코인 관련되는 얘기들 여러분들하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